안녕하세요. 산재공화국. 정말 듣기 싫은 별명이죠. 근데요, 우리나라가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 10,000명 중에 몇 명이 사고로 돌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0.39거든요.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독일, 영국이랑 비교하면 이건 그냥 몇 배가 높은 수준이에요. OECD 최하위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 때문에 날아간 돈이 무려 38조 원입니다. 38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6%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이 모여서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말이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에 드러난 것만 땜질해서는 안 되겠죠. 그 깊숙한 뿌리까지 파고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진단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꼽은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영세 기업들은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둘째, 그러다 보니 위험한 일은 자꾸만 하청에, 또 그 하청에 떠넘기게 되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할 뿐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할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설사 법을 어기다 걸려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니까 에이 괜찮아 하는 인식이 팽배해진 거죠.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겁니다.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린 위험의 외주화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원래 원청에서는 28만 원을 주고 시킨 일인데 이게 하청의 재하청을 거치면서 안전비용이 다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 손에 쥐어지는 돈은 4만 원. 상식적으로 28만 원짜리 안전 수준을 4만 원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목소리인데요. 안전교육 받았다고 서명만 하고 실제로는 안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교육이 그냥 귀찮은 서류 작업,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제일이라는 구호가 그냥 벽에 붙은 글씨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 인식입니다. 까짓 거 걸리면 그때 고치면 되지 진짜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진단은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과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더 튼튼하고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와, 저기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돈 없고 힘 없는 영세 사업장 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정부가 이거 쓰세요 하고 정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요. 사업장이 우리 현장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직접 고를 수 있게 바뀝니다. 지원금도 최대 90%까지 확 늘어나고요. 복잡한 서류 절차는 퀵패스로 간단하게, 심지어 장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렌탈 비용까지 지원해준대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쓸모있는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분들을 위한 핀셋 대책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요. 앞으로 3년 동안 아예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하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는 곳은 조명을 밝게 하거나 위험 요소를 없애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이 튼튼한 안전망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도를 좀 손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판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건데요. 바로 노동자에게 진짜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노동자에게는 이 세 가지 핵심 권리가 보장됩니다. 바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그리고 거부할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째, 우리 회사가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안전 기록이 어떤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고요. 둘째, 이거 위험하니까 바꿉시다라고 회사의 안전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딱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 싶으면 작업을 즉시 멈출 수 있는 거부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노동자는 수동적으로 보호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전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작업 거부권은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법을 한번 보세요. 작업을 멈추려면 급박한 위험,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어야만 했어요. 사실상 노동자한테 네가 위험한 걸 증명해봐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우려만 있어도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왠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의 책임이 노동자에게서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물론 이런 관리가 그냥 선언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정당하게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주가 해고를 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 그럼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권리를 지켜줄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생긴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섭고 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기업은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기업은요, 이 퇴출 사다리를 한 켠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습니다. 이걸로 안 되면 2단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3단계. 아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요. 마지막 4단계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가 터지면 상장 기업은 즉시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하고요. 당연히 ESG 평가 점수는 바닥을 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투자를 회수할 거고 은행은 이 회사는 위험하다면서 대출 금리를 올려버릴 겁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겠죠. 한마디로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기업은 돈줄이 사방에서 꽉 막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당장 2025년 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위험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고요. 2026년에는 이 모든 걸 뒷받침할 법과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8년까지 위험 사업장 7만 곳을 매년 샅샅이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한쪽에서는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 강력한 세 개의 축으로 과연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계획은 정말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계획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겠죠.